삼성의 비자금인가요? 비자금 뭐 삼성이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참 그 우리나라 언론도 참 너무하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재용 삼성의 편을 들어서 삼성 없으면 꼭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맞죠. 삼성 삼성과 이재용은 구분을 이시 가문하고 구별은 해줘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30, 50클럽에 가입했다. 근데 그때 쓰인 개념은 GDP가 아니고 그로스 내셔널 인컴. 그래서 국민 총 소득입니다. 이게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 우리가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민 경제라고 그러는 게 가계기업 정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요 세 경제 주체가 생산한 거에 시장 가치를 우리가 GDP라고 표현을 했고, 요걸 이제 분배 측면, 소비 지출 측면에서 요게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국민 경제에서 생산액과 그 분배, 소득 분배된 금액과 소비 지출한 금액은 똑같다. 요걸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면 등가. 네. 일반 사람들이 별로 모를 용어 같아요. 네. 그죠? 네. 저기 뭐, 그 3면 등가의 법칙이, 이게 이제 물론 용어는 나왔다고 하니까, 그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면 등가의 법칙이 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는 생산, 또 하나는 분배, 또 하나는 지출. 이렇게 생산하는 금액과 분배된 소득액과 지출액이 등가 관계에 있다 해서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생산, 소득, 그 지출, 분배된 소득, 지출, 이렇게 세 측면이 동일하다, 같다, 같은 값이다. 그래서 등가라고 합니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로 소득이 분배되고, 가게는 받은 그 소득 월급으로, 봉급으로 소비 지출을 하는 사이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민 소득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이 세 가지를 국민소득은 동일하다는 의미로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꼭 같은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계산된 실제 숫자 사이에 과연 등가 관계가 성립될 것인가. 생산량은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그렇죠. 동일 기간 내에서 생산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지출된 가액 및 분배된 가액과는 항상 등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재고 자산이 많은데 생산액이 분배된 금액보다도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고가 안 팔려 있으니까. 또는 작년 말 재고 금액과 금년 말 재고 금액이 같다면 당연히 생산과 분배 금액은 동일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등가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보면 등가가 성립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로 직원이 봉급을 받아서 일부는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한다면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출과 분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축한 것도 언젠가는 지출할 거니까 등가가 성립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그렇습니다. 경제 원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경제 이론이죠. 경제 이론이죠. 네. 이게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GDP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제 이전 소득이 포함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요즘처럼 이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등의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생산 활동이 없잖아요. 지금. 없음에도 아까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소비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를 알았고, 생산 활동이 없음에도 가계 소득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 지출도 이제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3면 등가의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건 뭐냐, GDP는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 네. 정부가 그 가치를 생산했건 가게에서 생산했건 기업에서 생산했건 생산액이죠. 네. 근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가게에다 줬다 그러면 이건 이전이에요. 이전 소득이기 때문에 합쳐보면 하나예요. 아, 경제 그렇군요. 주체는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한쪽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3면 등가의 법칙은 그대로 그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전 소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3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노동소득 분배율 네. 뭐 65%가 이제 넘어서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중에는 네. 노동소득이 네. 있을 수 있고 네. 기업이나 뭐 정부 소득은 세금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기업 소득이나 정부 세금이나 노동 소득이나 하나입니다. 총량으로 보면. 총량으로. 그래서 노동 소득이 늘어나면 기업 소득이나 정부 세금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노동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 소득이나 정부 세금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노동자, 피고용자 보수가 89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고 기업의 잉여, 이익이 난 잉여가 455조 6천억으로 6.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 증가하고 기업 잉여가 줄었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되고 노임이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소득이 늘었다는 측면은. 네. 그럼 이런 현상이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그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없는 사람들 소득을 불려주자. 그건 좋은 얘기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근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익이 줄었다는 건가요? 이익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원가가 늘어난 거죠. 원가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꼭 이제 근데 우리나라 또 수출로 해서 먹고는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의 원가 경쟁력이 좀 나쁘면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나 어떤 건 모든 경제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나쁘고. 근데 어떤 측면에 방점을 더 찍을 것인가. 근데 그 재밌는 얘기 하나가 옛날에 미국의 그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경제 정책 그 뭐 이런 거 자문을 들으려고 경제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이 사람이 한 손만 있는 경제학자가 없냐고 그랬대요. 한 손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제학자가 와서 뭐가 이래고 저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on the one hand 하고 막 떠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쪽 손 측면에서 보면 요런데 on the other hand 양쪽 손으로 보면 이쪽 편으로 보면 나쁘다 그러면 도대체 이쪽 편을 들으려는 얘기인지 이쪽 편 얘기를 들으려는지 한 손만 있는 경제학자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방송할 때 그러잖아요. 이쪽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참 경제도 앞뒤가 있는 것 같아요. 앞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얼마 전에 그 삼성의 비자금인가요? 비자금으로 엄청 이렇게 저희 우리가 깠잖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참 그 우리나라 언론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이재용 그 삼성의 편을 들어서 삼성 없으면 꼭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맞죠. 삼성과 이재용은 구분을 해야죠. 이시 가문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기네.